우리가 종합적 품질을 하죠. 여러분들 그 품질관리 역사 공부할 때 그 우리가 이제 QC 처음에 우리가 SQC라고 해요. SQC는 뭐예요? 통계적인 품질 관리를 SQC라 하고요. 이게 이제 60년대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대까지고 70년대 들어오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TQC라는 개념. 토탈 퀄리티 컨트롤. 여기서 토탈이라고 하는 말은 전 부서, 모든 부서. 품질의 책임은 무슨 생산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설계부, 구매부, 뭐 총무부까지도 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그런 토탈의 의미하고, 또 최고 경영 측에서부터 마지막 끝에 플로어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T.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서 QM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 그랬어요. QM. 그래서 QC가 퀄리티 컨트롤에서 원래 품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품질 관리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품질 관리라고 용어를 쓰다가 QM이 나오니까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관리인데 품질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썼기 때문에 여기 와서 QM은 앞에 품질 관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품질 경영이라고 했다. 그래서 QM이 결국은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여기 나와 있는 종합적 품질 경영이고, 이 TQM의 가장 전제는 목표하는 게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 우리가 요 SQC는 주로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을 원용한다고 하면 이 QM이나 TQM 쪽으로 가면 통계학에 대한 원용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다시 말하면 고객 만족 또는 시스템 어프로치, 시스템 접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이 TQM이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TQM이 이제 6시그마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TQM은 목표하는 게 고객 만족이지만 6시그마가 목표하는 것은 수익이에요.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TQM이 린 생산 시스템의 한 요소인데,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품질을 정의한다. 제품의 무결점을 전제로 한다. 왜 6시그마로 하는 게 표준 편차죠. 이게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100만 개 중에 뭐 3.4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완제품의 3.4개의 의미는 아니고 비행기가 100만 시간을 운행했는데 운항 중에 3.4의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 그게 바로 이제 6시그마 개념입니다. 원래는 100만 개 중에 3.4는 6시그마가 아니고 4.5시그마만 튀면 100만 개 중에 3.4의 의미인데, 그런데 왜 6시그마라고 했느냐? 우리가 기계를 처음 사면 기계가 잘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기계가 어느 정도 쓰면 기계가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에러를 얼마 정도로 받느냐? 1.5시그마만큼 센터링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3.4를 달성하려고 하면 6시그마는 해야 요 3.4를 달성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하튼 간에 제품의 무결점을 전제로, 원래 이제 크로스비가 얘기한 그 무결점 이런 개념들은 원래 미국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마틴사에서 제로 디펙트 운동, 제로 디펙트라는 건 뭐예요? 결점이 제로인. 근데 제로 디펙트 운동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인더스트리얼 무브먼트, 산업 운동 차원에서 전개됐던 운동이고, 이때는 디펙트를 제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끝나고 실제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걸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식스 시그마 쪽으로 오면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국은 제로 이펙트에 거의 도달하는지를 갖다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작업자는 불량 부품을 절대로 다음 작업자한테는 넘겨서 안 된다. 그래서 불량품을 감소시키고 생산 준비 비용과 로스의 크기를 축소하고 작업자의 어떤 기능, 멀티 스킬 이런 기능들은 향상시켜주고 납품업자의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또 납품업자와의 관계 증진 이런 거에 꾸준한 향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TQM의 개념이고 이 TQM 개념과 함께 원천적인 품질 관리에서 작업자가 품질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천을 잘 규명해서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중단시킬 지도카를 부여한다. 아까 그 신호 개념은 안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뒤에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품질 관리 하나 개념이 안돈이다. 안돈은 뭐냐? 품질에 문제가 발생을 신호를 가지고 사용하는 툴인데 파란불이 들어오면 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근데 노란불이 들어오면 팀장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개념이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생산 라인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는 이유는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고 계속 컴베이블트가 가동이 되면 결국은 완전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품질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공정을 중단시켜서 그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을 더 우선해서 결국은 품질 제일주의 우선 개념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을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컨베이어를 가동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 종합적인 품질 경영의 또 하나의 내용은 예방 보전입니다. 아까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기계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리 보전 고장이 나고 나서 보전하는 개념보다 예방 보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방 보전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이 바로 예방 보전입니다. 린 생산 시스템은 인간 존중을 중시한다. 사람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본다. 인간 존중, 직장 안정, 우수한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실시. 그래서 아까 직장 안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종신 고용이라고 하는 납품업자도 파트너 관계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개념이고 작업자들이 품질 관리 불인조, 영어로 우리가 QC, 여기서 QC는 품질은 퀄리티고요, 불인조를 서클. 우리가 이 서클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둥글다 하는 것입니다. 둥글다. 그래서 이런 둥근 탁자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 얘기해요. 조성민, 이렇게 탁자에서 이렇게 지금 6명이 회의를 하고 있으면 왕초가 누구야? 왕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불임주는 불임조원으로 들어간 사람의 어떤 서열을 정하는 게 어떤 지위 고하가 아니라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이어서 품질관리 불임조. 내가 품질관리 불임조 얘기했나요? 얘기했었죠? 이정주 무슨 얘기했어? 우리나라 품질관리 불임조를 관장하던데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참 가르치기 참 좋아요. 한번 이야기한 얘기를 홍남을 가서 서울의 화곡동에 가면 전국 새마을 본부라고 하는 새마을 본부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이 품질관리 분인조를 다 관장하는 부서가 새마을 본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서울 화곡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새마을 본부가 유명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가요? 전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마을 본부장을 했어요.
근데 산하본부가 왜 힘이 있었냐면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부정 축제자로부터 돈을 압수를 해서 그게 돈이 한 2천억, 2천억. 그 당시에 2천억이면 지금 2조가 넘어요. 그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 새마을본부였던 거고, 새마을본부에서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관장했던 데예요. 관장했던 데. 그래서 우리가 이 품질 분임조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팀에 속하고 자기들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린 생산 시스템에서 작업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들이 기업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냥 뭐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관여까지도 참여한다. 작업자들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질 기사의 일을 하면서 품질 문제 해결에 관심을 참여한다. 작업자들은 자신이 만든 부품을 검사하고 자기가 만들고 검사도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죠. 그런 개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작업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는 작업자가 다기능 보유자여야 된다. 하나만 할 줄 알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두 가지 개념이죠. 한 가지라도 잘해야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한 가지만 잘했으면 돼요. 가정에 가면 남편 역할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을 낳으면 아버지 역할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엄마라 하면 엄마 역할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 오면 직장 여성 역할도 잘해야 되고 직장 남자 역할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사이에 어디 나가면 또 사이 어른이면 어른이 되면 어른 역할도 잘하고 이게 사실은 역할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갖고 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작업자는 생산이나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작업자가 생산이나 품질 결정에 동기유발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품질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부터 말단 사람까지 모두 조직 구성의 모든 사람이 책임이다. 그래서 작업자가 성과 자료를 잘 기록해서 시각적으로 잘 그런 것들을 나타낼 책임도 작업자가 가져야 되고 작업자가 팀의 구성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의사결정도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작업자가 스스로 어떤 기계를 갖다가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하는 것처럼 예방 보존 활동에 대한 책임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인간 중심과 관련 경영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린 생산 시스템 하에서 경영자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수행할 과업을 결정하고 결과를 측정할 환경을 바뀐다.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게 이제 MBO 시스템이죠. Management by Objective에서 드러크가 한 이야기인데 고성민이의 어떤 대학생활의 목표를 내가 정해주면 교수님이 정했으니까 고성민이 달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성민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면 본인이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죠. 그걸 평가도 자기가 하게 하고요. 그런 개념이 녹아있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고요. 품질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작업자를 만드는 길은 그들을 조직의 일부분으로 인정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걸 얘기한다.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은 전 구성원의 참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조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할 조직 문화의 창조는 바로 경영자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다. 공급업자의 관계입니다. 공급업자도 하나의 작업장으로 취급하는데 공급업자도 간반 카드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다음 생산 단계 적시에 소량으로만 좋은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공급업자는 공장 두 군에 위치하도록 해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납품할 수 있죠. 공급업자는 부품을 배달해야 할 시간에 수량 검사나 품질 검사 없이 생산량을 직접 해야 된다. 공급업자는 규모가 작아서 자본이 부족하므로 결국은 공장이라고 하는 고객이 자금을 때에 따라서 융통해 주기도 한다. 공장의 어떤 고객은 그 공급업자를 갖다가 품질을 지도해주고 기술을 지도하고 경영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공급업자와 그 공장, 그 고객 간에는 VAP, 밸류를 서로 가치를 부과시켜주는 롱텀한 장기적인 관계로 가서 결국은 운명 공동체 역할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을 취하겠어요. 입찰 방식인 일회성을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같은 동양 문화권인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서유럽 방식인 일회성을 타려요. 그러니까 매번 입찰을 해서 싼 곳에 주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생산 관리 방식이 가장 제조업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린 공급 사슬, 린 시스템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생산 운영이나 판매 등 모든 기능이 린 시스템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주문 처리하는 리드타임을 축소하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공급사슬 전체의 린 시스템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과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린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사슬의 모든 파트너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저스트인타임, 지트 원리를 함께 채택하는 것이다. 지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반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린 공급사슬은 파트너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조정함으로 해서 재고는 줄이고 생산 능력을 올리고 리드타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유있게 유지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공급사슬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다음 표는 린 생산 시스템 또는 저스트인타임 G2와 MRP의 비교입니다. 재고를 어떻게 보느냐. 린 생산 시스템은 재고는 부채라고 보는 것이고 MRP에서는 자산을 본다. 롯의 크기를 린 생산 시스템은 최소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MRP는 적절한 정도의 롯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 일주일 정도의 롯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준비를 린 생산 시스템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반면에 MRP는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고요. 품질도 린 생산 시스템은 완벽한 100% 확실한 걸 지향하려고 하지만 MRP는 약간의 불량도 허용하는 것이 바로 MRP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업자 밑에 보면 린 생산 시스템은 하부에 의한 경영, 컨센서스라고, 컨센서스. 일본 말로는 네마와시라, 네마와시. 한번 설명해 보지만 우리가 지금 경상관 앞에 소나무 하나가 안타깝게 죽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저게 왜 죽을까라고 보면 네마와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 충분히 파가지고 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뿌리를 끊어주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뿌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잔뿌리를 많이 나오도록 해서 여기를 물을 흠뻑 주어서 밑에를 파가지고 그대로 갖다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과정 없이 한 번에 저런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마와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부이한 경이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그 계획을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작성을 하면 그냥 막바로 윗사람한테 결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한테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충분히 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날 그 이제 과장이 오케이 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은 또 과장이 또 부장을 만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부장은 또 이상한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충분히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한 상태에서 그 결제판을 내밀면 일목요연하게 잘 흘러가죠. 그런 과정이 없이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나서 뭘 하려고 하면 일이 항상 중간에 중단이 되고 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중시하는 경영 중에 하나가 합의에 의한 경영입니다. 합의에 의한 네마와시. 한자로 쓰면은 뿌리 근자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우리가 뿌리 근자인데 근해라고 해서 아까 소나무 하나 옮길 때 충분히 옆에를 파가지고 물을 흠뻑 주어서 그런 과정을 몇 달을 거쳐서 해야 그 나무가 옮겨서 살았을 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나무 같은 거 하나 옮기는데 얼마나 드냐면 3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요. 나무값보다 옮기는 값이 더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소나무 한 나무가 괜찮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집안에다 옮겨주는데 거의 1000만 원씩 가요. 소나무 값이 500만 원이다 하면은 옮겨서 살려주는 데까지. 근데 살려주려고 하면 이런 근이 네마와시 같은 그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집안에 소나무가 있으면 별로 징조가 안 좋았어요. 망한다 해서 안 좋아했는데 요새는 그 가정집에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가 있느냐가 개인집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가정집에 소나무를 딱 보면 이 집이 얼마짜리가 나타나요. 소나무가 좋은 소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이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상당히 최근에는 소나무가 정원수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상관 앞에 소나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은 소나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이지도 않죠. 승현님 지금 어떤 소나무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기억나요? 네. 내 눈과 승현님이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네요. 근데 그 소나무가 하루 이틀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나무 심은 지가 한 4년 됐는데 서서히 한 가지씩 죽어가지고 지금 조금 소량 조금 남아갖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 하세준 어떤 나무가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안 나지? 기억나? 안 나. 여러분 수업을 듣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 네마와시 그리를 보세요. MRP 시스템과 린 생산 시스템을 비교해서 린 생산 시스템이 주로 반복적 대량 생산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MRP는 비반복적 주문 생산 또는 로트 생산에 쓰는 방식이고 그 중간에 반복적인 생산 그러니까 린 생산 시스템은 반복적 대량 생산이고 싱크로 MRP는 그냥 반복적인 생산 그래서 린 생산 시스템과 MRP의 중간 단계가 싱크로 MRP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MRP 쪽은 MPS가 안정성이 낮은 경우에는 MRP를 쓰고 MPS가 안정적으로 갈수록 그런 BOM이 안정적으로 갈수록 린 생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3장 린 생산 시스템 내용을